저는 우리 사회에 일정하게 운동권 출신들이 좌파고, 우리 사회의 좌파는 진정한 좌파라면 저는 북한 정권을 강력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좌파가 아닙니다. 기존의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진정한 좌파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진정한 좌파라고 하면 지금 소련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중국은 중국 왕조가 독재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산주의라는 명목을 빌었고, 또 밑바닥의 형태는 자본주의로 운영을 하면서 그 자본주의의 꼭대기를 한마디로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빈 소수 과도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러시아의 황제 같은 푸틴이 민족주의적으로 러시아를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순수한 좌파는 유럽에 있는 사회당 계열 정당들이나 사민주의 정당들이 유일한 좌파거나 또 유럽의 급진 좌파들 정도가 한마디로 전 세계의 유일한 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은 한국의 이 7, 80년대의 학생운동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일정한 사상과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물론 친북식 학생운동, 사회운동 노선과는 별도의 사회운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더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대협 한 총련이 일정하게 친북 노선을 걸었다라는 것은, 또 그들의 하수인처럼 한 총련 같은 경우에는 했다. 또 그 밑에 언더스컬에서 물밑에서 한국의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친북적으로 이끄는 조직이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생운동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정권에도 그런 출신의 인사들이 지금 장관도 하고 포진해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그 사람들을 기반을 가지고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길바닥에 한국에서 친북적인 노선을 가진 각종 운동단체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촛불 시위를 한 것도 일정하게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이 70년대, 80년대에 자기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즉 미국이 한국을 신식민지, 제국주의로 운영하고 있고, 한국을 이 중심국가가 주변국 같은 한국 같은 나라를 착취하고 있고, 한국이 베트남과 같은 남북의 통일에 의해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화합을 이루는 부분을 미국 제국주의가 막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원수고, 과거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이 또 그런 부분에 꼬복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에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요 근래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석학에 가까운 사람은 오바마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행동이 굼뜨고 이래서 그렇지 상황 분석은 잘 한다고 보는데요. 오바마가 엊그제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행사에 와가지고 연설을 어제 했습니다. 자, 오바마는 북한이 세계의 질서를 거부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사드가 없으면 어디선가 날라올 북한의 이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은 지금 패권을 노리고 세계에 근육을 키우고 있는 일종의 불량 국가다라고 넌저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에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은 들은 척도 안 했다. 들을 여부도 안 했다. 그리고 시진핑은 오바마가 몇 번이나 북한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도 지금 저 모양이지 않느냐.
이란의 핵 폐기는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조건을 걸고 합의가 가능했지만 북한은 불가능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권력만 관심이 있고 그런 어떤 김정은의 행동에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도발을 하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 기술을 늘리는데 그거를 갖다가 중단하는 조건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중국을 자신이 쭉 관찰해 왔는데 중국은 미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설정을 해놓고 미국의 그런 있을지 모르는 가상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서 힘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을 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드가 레이더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서 탐지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사드 못지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드가 있음으로써 중국의 핵 억지력을 한국이 방해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한국에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여파가 있을지 몰라도 최우선 순위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이 오바마는 세계가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시대가 가속화하는 세계와 기술 변화, 핵무기와 미래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 양극화와 불평등 확대, 테러리스트의 세력화 등으로 복합적인 경제, 정치, 지정학적, 안보적 위기에 놓여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경고나 이런 것이 가장 강한 나라가 지역이 한반도고 이 한반도로 상징되는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금 안보의 불확실성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바마가 언급한 또 다른 위기들 중에서 경제성장 정체와 격차 확대,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심한 곳도 한국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안보와 경제적 위기 양쪽의 복합적 위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 행사에 참여한 세계의 석각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자유무역 시장 경제에 대한 불신 반감이 커지고 있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서 각국들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계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이 행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바마의 후임 트럼프가 보호무역에 지금 가장 앞장서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세계의 고상한 사람들은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경제적인 안보적인 위기 속에서 사회는 포퓰리즘을 그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안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같이 고립주의로 가거나 안 그러면 유럽의 이런 민족주의로 행태로 가거나 외국인 혐오증을 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야말로 포퓰리즘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을 법치에 의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법치상의 잘못만으로 정리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선 정권이 모든 도덕적 권위를 다 가진 것처럼 미국에 가서도 트럼프 만날 때도 촛불혁명의 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매우 잘못됐고요. 이것이 대북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적개심의 확산이 세계 질서를, 기성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그건 맞죠. 영국의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에도 마린 르펜이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고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이 그리스에서는 극자 정당이 집권하고 스페인에서도 극자 극우당이 약진하고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이 될 뻔했고,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시대에서 이 대처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은요, 북한 같은 규범 파괴자, 즉 세계에서 아웃사이드 아웃로우, 우리 옛날 영화에 보면 서부 영화에 아웃로우란 말이 있었죠. 어릴 땐 공연히 그 말이 멋있게 보였는데, 그건 뭡니까? 법을 무시하는 사람, 아웃로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은 한마디로 세계의 아웃로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위협하지 우리는 아니다라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우리한테 날라올라 하면 좀 앞으로 시간이 좀 덜 걸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북한하고 전쟁을 하자니 지금 중동에 벌려놓은 이라크, 아프간도 심각하고, 또 요즘 쑥대밭이 돼가는 시리아, IS도 복잡한데, 저 북한 같은 나라를 건드려서 얻을 것도 없는데 옆에 또 중국도 붙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까지 개입되게 되고, 조금 별 실익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때리면 북한은 곧바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건데,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이 남북 간의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돼야 되는데, 그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손해다. 그래서 저거 어떻게 겁 좀 줘서 마무리 좀 짓자 하니까 겁을 당최 안 먹는데, 이때 한국의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쪽은 옛날부터 북한하고 잘 통한다면서 우리가 라인이 있으니까 물밑으로 계속 갈 거니까 우리한테 한번 밀어주라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킨다면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대신에 경제적인 대가는 우리한테 약속해라. 이 부분으로 미국이 한번 해봐 했습니다. 즉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면서 네가 한번 해봐.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해결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하면 왜 문재인 한국 남한 정부와 하겠습니까? 북한은 그 협상을 남한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미국하고 직접 하는 것이 중간에 브로커 피가 덜 떼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북한은 협상에 있어서 처음에 만원 부르면 그 만원이 끝까지 가는 나라입니다. 왜? 만원 우리가 부른 가격으로 안 사주면 우리는 물건 안 팔고 니 죽고 내 죽자. 북한은 전략이 간단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유리해. 왜? 세계에서 지금 물이 한 통밖에 없는데, 네? 너네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이 마를 거니까 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 지금 북한이 세계를 위협하는 부분이 그런 배짱입니다. 한번 보세요. 북한은 미국이 우리 못 때린다 생각을 전 단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로 이 말은 제가 볼 때 95%는 현재 사실입니다. 때려본들 땅 밑에 들어가서 숨으면 너가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냐. 그렇다고 우리는 별로 산업시설도 없고 망가질 것도 없어. 그 다음 우리 한 방 맞으면 우리는 지하에 숨겨놓은 모든 것을 다 지상으로 올려서 남한을 먼저 쑥대밭으로 만들고 한번 붙어보자고 할 거야. 그럼 너가 우리하고 전쟁에서 니 죽고 내 죽고 같이 망가질 자신 있어? 너가 손해지. 가진 게 많은 우리는 뭐 두 쪽밖에 없는 우리는 같이 죽어도 좋아. 한번 해볼래? 딱 북한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용히 시키려면 과거 중국이 돌거리나 당나라 때요. 그 뭐 양귀비 같은 이야기 때 나오지만은 돌거리나 이런 나라들을요. 중국이 이기지를 못해가 당때 잠깐 성하다가 금방 쇠약해져서 이 서쪽에서 서융이라고 부르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중국이 자기 공주를 갖다가 딸을 그 오랑캐한테 사이로 이렇게 맞이하고 또 온갖 비단이니 중국의 각종 물자, 곡식 등을 줘가지고 달래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당나라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다라는 말만 그렇지
실제로 세계 중심이었던 적은 당태종 때나 잠깐이었고 그 뒤로는 빌빌 싸면서 주변 국가를 달래가 갔는데 지금 북한이 그때 돌궐처럼 미국을 향해서 힘 빠진 미국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자 우리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대로 더 늘리지만 않고 대장간만 문을 닫을 거니까 있는 거는 그대로 갖고 있는 수준에서 얼마 내놓을래? 그리고 우리 무기 가진 거는 너네들이 공인을 해줘. 쟤들은 무기로 삥을 뜯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해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인정해주는 순간에 전 세계에서 핵이나 미사일 가진 놈이 장땡이다라고 되면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처럼 힘센 놈이 대빵인 세상이 될 건데 이 세상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한국만 없으면 저놈들이 미국까지 와서 쏘지를 못할 거니까 미국이 북한을 핀셋으로 몇 군데는 아예 폭탄을 때려서 초토화 시켜버리면 북한 놈들이 항복을 하지 않겠냐 할 건데 한국이 또 북한하고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 또 애도 미기고 있어요. 사드 갖고 애미기고 전시작전코로 애미기고 북한하고 그래 보겠다고 하고 그럼 미국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 딜레마에 지금 미국이 빠져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통제가 실패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 혜택을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된다는데 지난 대선 때 4차 산업혁명을 문재인 안철수부터 모든 대선 후보가 이야기했지만은 첨단 기술은 한마디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기술에 자본을 댄 자본가와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모두에게 혜택이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로 갈수록 점점 더 부의 집중과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새로운 혁명이 나오면 나올수록 산업혁명이 한마디로 일자리는 더욱더 심하게 사라지고 부는 더욱더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쟁은 힘이 아닌 법치로 해소한다는데 한국에 지금 이 국민들 간의 분쟁 그리고 이 이념이 다른 세력 간의 분쟁이 법치로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까? 포퓰리즘으로 해결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지요. 저는 법치가 밀려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걸르고 언론을 키워야 된다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뭐 연합통신 1, 2, 3 같은 정부 통신사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보수의 비위 맞추기 바쁘고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비위 맞추기가 급급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한국은 북한에 의한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안보 위기의 중심에 놓여 있고 한국 경제 구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은요, 포퓰리즘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의 미래가 이대로 간다면 매우 암담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 분쟁은 포퓰리즘으로 해소되고 있고 첨단 기술은 소수가 독점하고 북한과 같은 규범 파괴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달래려고 하고 있고 오바마의 이야기대로라면 한국은 망한 국가입니다. 이게 건육을 키우고 있는 일종의 불량 국가다라고 넌저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에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은 들은 척도 안 했다. 들으려고도 안 했다. 그리고 시진핑은 오바마가 몇 번이나
북한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도 지금 저 모양이지 않느냐. 이란의 핵 폐기는 여러가지 서로 간의 조건을 걸고 합의가 가능했지만 북한은 불가능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권력만 관심이 있고 그런 어떤 김정은의 행동에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도발을 하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 기술을 늘리는데 그거를 갖다가 중단하는 조건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중국을 자신이 쭉 관찰해 왔는데 중국은 미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설정을 해놓고 미국의 그런 있을지 모르는 가상 그 자본주의의 꼭대기를 한마디로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빈 소수 과도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그 러시아의 황제 같은 푸틴이 민족주의적으로 러시아를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순수한 좌파는 유럽에 있는 사회당 계열 정당들이나 사민주의 정당들이 유일한 좌파거나 또 유럽의 급진 좌파들 정도가 한마디로 전 세계의 유일한 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은 한국의 이 7, 80년대의 학생운동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일정한 사상과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물론 친북식 학생운동, 사회운동 노선과는 별도의 사회운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 일정하게 운동권 출신들이 좌파고 우리 사회의 좌파는 진정한 좌파라면 저는 북한 정권을 강력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좌파가 아닙니다. 기존의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진정한 좌파라고 하면 유럽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진정한 좌파라고 하면 지금 소련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중국은 이 중국 왕조가 독재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산주의라는 명목을 빌었고 또 밑바닥의 형태는 자본주의로 운영을 하면서 국가가 주변국 같은 한국 같은 나라를 착취하고 있고 한국이 베트남과 같은 남북의 통일에 의해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화합을 이루는 부분을 미국 제국주의가 막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원수고 과거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이 또 그런 부분에 꼬복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에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요 근래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석학에 가까운 사람은 오바마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행동이 굼뜨고 이래서 그렇지 상황 분석은 잘 한다고 보는데요. 오바마가 엊그제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행사에 와가지고 연설을 어제 했습니다. 자, 오바마는 북한이 세계의 질서를 거부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사드가 없으면 어디선가 날라올 북한의 이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은 지금 패권을 노리고 세계는 더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대협 한 총련이 일정하게 친북 노선을 걸었다라는 것은 또 그들의 하수인처럼 한 총련 같은 경우에는 했다. 또 그 밑에 언더스컬에서 물밑에서 한국의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친북적으로 이끄는 조직이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생운동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정권에도 그런 출신의 인사들이 지금 장관도 하고 포진해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그 사람들을 기반을 가지고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길바닥에 한국에서 친북적인 노선을 가진 각종 운동단체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촛불 시위를 한 것도 일정하게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이 70년대, 80년대에 자기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즉 미국이 한국을 신식민지, 제국주의로 운영하고 있고 한국을 이 중심